네, 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오늘 더블체크라는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이 마감 자료를 정리를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자료를 한눈에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투자 포인트가 과거에 나온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이어질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내용과 해당 종목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졌다가 12시쯤에 이렇게 재차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와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침에 좀 약하게 출발했습니다만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5포인트가 하락했고요. 2216포인트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4%가 상승해서 801포인트. 801포인트라는 이 숫자가 대단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좀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특징은 참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느낌? 이 코스피 쪽에서는 이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를 해준 거죠. 왜 그럴까요? 시장의 분위기가 언택트에서 경기 민감주로 간다고 하니까 이 개인들의 돈이 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어설프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관은 똑같이 팔았습니다만은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닥 쪽이 또 매수를 해주는 그런 패턴을 또 보여줬어요. 참 숨바꼭질이라는 느낌, 돈 많은 외국인과 돈 많은 개인,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건 오늘 하루를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이 오전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도세의 코스피가 약보합권이었습니다. 12시쯤 얘기하는 거죠. 이 코스닥 외국인 매수세에 상승 반전했고요. 미중 무역 마찰 우려 반영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지 위주로 해서 혼조를 보였고, 특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반등을 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언택트 관련주 일부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장은 지금 언택트와 경기 민감주가 함께 상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종가 마감해서 한번 또 시장을 살펴보니까 미국, 중국 갈등의 아시아 증시 대체로 다 하락했습니다. 이 한국 증시도 동조화, 그리고 금값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기관 매도의 코스피 약세,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세에 800포인트를 회복했다는 거죠. 그 종목이 헬스케어, 서비스 업종 강세라는 거죠. 대부분 업종은 약세였는데 이 헬스케어, 뭐 바이오나 제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할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건 800선을 회복했다는 게 대단히 눈에 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이슈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이 코스닥 1년 9개월 만에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상으로 보면은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원자리로 올라왔다는 거죠. 거의 1년 9개월 만에. 실제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코스닥은 연초미, 연저점 이후 각각 18%, 86% 상승을 했고요. 이 반등 바탕에는 이제 성장주 하면은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해서 IT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개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올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코스닥 강세 구간 중 4번은 정책 모멘텀이 이제 작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있었죠. 한국판 뉴딜 아시죠? 벤처 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모멘텀이 부각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고, 다만 지금 조금 경계감이 가는 게 이 코스닥 랠리에 있어 완급 조절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급락은 아니고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진입하면서 업종 간 순환매 진행이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과열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코스닥 쪽에 이제 PER 개념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대비 평균 57%의 프리미엄 더 비싸다는 거죠. 받아온 것을 알려줬고요. 강한 반등에도 현재 프리미엄 35% 수준이다. 5년 평균 적용 시에는 900포인트, 800선 회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00선까지도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때문에 정책적 모멘텀이 온전히 반영이 된다면 지금 800포인트 1년 9개월 만에 회복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900포인트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점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가 됩니다. 내일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주요 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죠. 예, 현대위아, 현대건설, 두산인프라코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7월 제조업 서비스 PMI 예비치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주간 원유 채굴 장비 수, 원유를 채굴하는 장비 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또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의 향후 성장 가능성 확보가 되었다라고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라는 코너에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렸지만은 더블체크라는 코너에서도 짧게 시황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세 업종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업종 또는 뭐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걸 살펴봄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 거래량이 수반되는 즉 거래량을 유발시키는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관심도가 집중이 되는 쪽에 좋은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섹터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그냥 한쪽 귀를 흘리고 아침만 되면은 리셋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움직이는 거에 또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까맣게 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희귀금속, 희토류 이거는 미중 간의 마찰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죠. 예, 오늘 7% 전일 대비해서 올랐고요. 제약업체,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유전자 치료제 분석, 이거는 뭐죠? 시젠. 제 기존 영상에서도 시젠에 대한 가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도 주가가 3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리뷰 영상 언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좀 급락이 오늘 빠졌다면은, 21선이 무너졌다면은, 급락이 나왔을 텐데, 이게 또 살려놓는 모습이 아직은 언택트 관련주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 네, 코로나19 치료제, 진단, 치료제, 백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됐다.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도 봤죠. 치매 관련된 종목이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거, 아무래도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해서 이 시멘트, 레미콘이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줄기세포. 이 제약바이오 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은 주목받는 것은 당연히 이 줄기세포나 치매, 항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바이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종목들 오늘 주목받은 상승 세트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해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느낌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언택트죠. 에코프로 BM, 2차 전지 배터리입니다. 예, 테슬라, 에코프로 BM, LG와 에코프로 BM, 테슬라 이래 된 거죠. 카카오, 시젠 오늘도 제가 더블 체크해서 수익률을 뭐 40% 이상 지난주인가 이렇게 시젠 다른 전문가들은 나온 것 같다. 그건 난 아니다. 왜냐하면 차트와 수급 개념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즌의 상승 여력은 있다. 코로나19가 유지되는 한 시즌에 상승한다. 2차 팬데믹 날이 추워지면은 감기가 오는 경우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는 경우도 오열, 발열, 뭐
여러 가지 기침 현상이 나온다. 증상 똑같다. 뭐가 온지 모른다. 근데 그래서 진단 키트가 계속 필요하다. 시젠 간다 또 간다 이런 말씀드렸죠. 벌써 40%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현대차 실적 좋게 나왔어요. 예, SK케미칼 어제 당일 단타 매매했는데 한 15% 먹은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예, 무상증자했죠. LG전자, 포스코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적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진다.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에. 중국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이 비철, 철강 이런 쪽이 좋아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중복해서 현대차를 샀습니다. 네이버도 중복해서 샀습니다. 자, 삼성전기 주목하셔야 됩니다. LG이노텍은 벌써 제가 40% 이상 수익을 남기고 다 팔아진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다 그 더블 체크라는 코너에서 다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빨강 더블 체크맨 내 TV에서도 리뷰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LCC 대주전자재료, 삼성전기와 MLCC가 삼성전자와 대주전자재료가 MLCC죠. 주목하셔야 됩니다. LG생활건강, 예, 화장품, 예, 카카오 중복됩니다. 제넥신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제넥신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노신소재 주목하셔야 됩니다. 테스 주목하셔야 됩니다. 테스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항상 실적주를 산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성장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 산다는 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너무 사이드에 있는 종목, 옆집 형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 옆집 아줌마가 얘기해 주는 종목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해 드리겠습니다. 원치 않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차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21조 8,590억인데 예상은 29조 예상을 했습니다. 좀 안 나왔죠. 근데 영업이익이 3,192억의 영업이 나왔어요. 예상은 얼마였죠? 예. 실제 나온 건 얼마죠? 예상은 3,192억인데 5,903억이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영업이익단에서 서프라이즈 실현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5% 올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점진적인 정상화 진행 중이다. 회복 지속 전망. 주목하셔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만도, 현대모비스. 자동차 세트, 부품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랐어요. 그죠?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은 매일같이 동일한 종목이 나오는 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한 번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보고 열심히 녹화했구나 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말하는 이유는, 언급을 드린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포인트가 있으면은 주가 흐름을 잘 살펴보시다가 올라갔을 때 사지 마시고요. 예, 조금 가격 조정 나왔을 때 분할해서 매수해서 중장기를 끌고 가시면 굉장히 큰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KMW가 저희 회원들이 벌써 한 25%, 20% 좀 넘게 수익이 나신 것 같은데, 예, 그분도 어려운 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매매할 때 그분들은 참았어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이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받은 게 자동차 섹터에 의해서 바이오 제약입니다.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반기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주목받는다.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글로벌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백신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고 미국 정부 백신 구입을 한다라는 또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JW 중의제약 같은 경우에는 약물 재창출 전략으로 치료제 개발 소식 급등을 했고요. 최근 백신 개발 호재의 CMO 뭐죠? SK케미칼 CMO 수주에 매수세가 몰렸다. JW 중의제약, 유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바이넥스 오늘 좀 수익 많이 보셨다고 제가 실적주 해가지고 많이 드렸는데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돈을 버실 수가 있는데 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종목을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투자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건 자신감 있게 전일에 바이넥스 대응하셔서 오늘 수익 14% 15% 났다고 카톡에 고맙다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녹십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2차 팬데믹 추워지면은
코로나가 올지 감기가 올지. 이 감기가 오면 독감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 독감이 온다는 건 독감 백신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독감 백신 대상자도 늘어났고요. 가격도 올랐습니다. Q와 P 가격과 양이 늘었기 때문에 녹십자가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은 약합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상당히 센 거 보니까 참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생각한 것만큼 올라가지 않고 생각한 것만큼 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1차 정도 3차 매수 계획을 잡아서 1차 매수하고 2, 3차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마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히토리 관련된 것들 최근 현상들 아시죠? 전일에도 얘기 나왔고 아침에도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 발표를 했고요. 중국은 우한에 있는 미국 영사관 폐쇄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찰 따라서 유니온 머티리얼, 디플렉스, 세노텍, 더불어서 대도 관련주 샘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은 제가 무료 카톡 강의에서도 무료로 제공해드린 종목인데 항상 이렇게 단기 수익을 남기시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서서 생각한다면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투자하는 패턴이나 태도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누구 때문에? 미국 때문에. 근데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고 그냥 요거는 제가 사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돈을 모아갈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다. 단순하게 이슈에 의해서만 투자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며칠째입니까?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이 뭡니까? 몇 달이죠? 코로나19 진단 미국 전염 연구소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미국 시장이 좀 빠졌죠. 코로나19 사태 올랐다가 빠져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진단 관련주 실적 개선 기대감 당연하겠죠. 그죠? 시젠, 랩지노믹스, 그죠? 예, 이드지시 이런 종목 돌았어요. 저는 시젠 타핑만 해도 우리 개인 투자자는 투자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10억 안쪽이면은 시즌 하나만 투자하셔야 돼요. 그죠? 뭐 5% 뭐 투자 금액 5% 사세요. 10% 사세요. 이래가 돈 못 버십니다. 선택과 집중하려면 어떤 종목 사셔야 되죠? 좋은 종목. 재무적 안정성은 기본, 매출 영업이익이 나와주고 시장에서 이슈가 있고 시장의 모든 관계자, 조사 분석자, 투자 전략가, 그리고 셀렉터, 선택하는 자, 이 3자가 다 공이 인정을 해야만이 해당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 시젠이 그러했다. 앞으로는 제가 트레이딩 관점인 것 같아요. 25만원이 최고 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25만원 돌파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은 합리적인 선의 숫자는 25만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추세적으로 갖고 계신 분은 보유하셨다가 추세가 좀 깨지면은 매도해준 전략 기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또 올려드린 게 있는데 마인드 고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영상을 리뷰를 해보시면 좋겠다,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 보시겠습니다. 굳이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한번 더 볼게요.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2월달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정 다음에 상승, 또 살짝 조정 상승. 예, 간다 또 간다. 곽 부장이 맨날 간다 또 간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을 자신감 있게 하냐면은 주도주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아니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과거에는 좋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은 서서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거야,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지는데 정말 좋아지는데 진짜다. 그죠? 진짜다 할 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선회가 될 때 매수해주는 종목이 좋지 않을까, 매수해주는 패턴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제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수급 보지 말고 차트 보지 말고 모아가세요. SK 이노베이션, 기타 등등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무지기수로 많은 거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징주 보면은 솔트룩스 금일 상장했고요. 단기 급등했지만은 급락을 했습니다. SK케미칼 자회사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소식에 연일 급등했지만 오늘 조금 밀렸죠. 계속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상승 다음에 하락이기 때문에 제가 급등주를 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급등할 때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급등할 때 주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급등한 종목은 거래량이 현상적으로 늘어있고, 거래량이 늘어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이 되는 거니까 잘 보고 있다가 눌림목 시점에 사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말하면 뭐하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전일에 급등하기 전부터 말씀드렸고, 이 실적주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제 또 급등 출발했을 때도 투자해서 15% 이상 수익 남겼습니다. 네. 테스 실적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셨나 모르겠어요. 삼성 파운드리 식각 장비 이원화, 테스 진출 소식 급등. 주가가 오르기 전에 충분히 살 수 있는 주식인데 그렇게 대응을 못하는 거는 안 움직일 때 못 견디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 대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 개인의 투자 심리, 투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곽 부장하고 함께 하시면은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벌써 KMW 20% 먹었습니다. 그것도 투자 금액 70%씩 투자해 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투자금의 10% 많으면 10% 20% 에라 모르겠다 몰빵 아니죠, 그죠?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돈이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트레이딩을 해서 3,000단 제약 같은 경우에 또 수익을 한 5% 이상 또 당일 단타 매매에서 수익을 남겼는데요. 예, 임상 3상 돌입 소식입니다. 황반 변성 치료제입니다. 임상 3상이 된다는 것은 상품화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시기도 앞당겨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전일 대비해서 8%나 올랐습니다. 여전히 주목하셔도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졌다 올랐다가 항상 거래량이 빵 터진 종목들을 보시고요. 보시고 단번에 살아난 게 아니라 거래량 터지고 난 뒤에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 주면은 좋지만은 빠지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래량 터지기 전에 사시려고 하면은 해당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아시든가, 그것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급등주 얘기했다고 댓글 달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권유를 합니까? 아무리 좋아도 못하거든요. 거래량 터지고 난 뒤에 눌림목 시점에 매수를 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판단력이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스스로 종목을 그렇게 잘 볼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굳이 남의 유튜브에 와서 그렇게 보면서 댓글 달 이유는 없는 거죠. 스스로. 왜냐하면 본인의 인사이트 강하니까. 안타까워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참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동안 좀 안 좋았거든요. 예. 대단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항공 이슈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적 분할한 회사고 점차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대상은 현재로서는 아니지만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항약품, 코로나19 치료제 슈펙트 임상기관 확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른손, 네, 코로나19 백신 구입에 바이오엔텍 지분 보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노스 본사업 실적 호조 사업 다각화 그냥 보십시오. 유니온 아까 말씀드렸죠.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그냥 보십시오. 알테오젠이 권리량이 나왔죠. 제가 기존에 이제 부자들은 경제시험을 읽는다는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권리락이 나오기 전에 모두 팔아라. 그 전에 수익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이 무상증자 주식을 받아서 권리락이
이제 주식을 뒤에 받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이 나온 시점에 주가가 밀립니다. 많이 밀려 있습니다. 또 밀리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럼 한쪽에서는 벌고 한쪽에서는 많은 수익을 못 거두면 그런 쪽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주 시간을 길게 보고 진행하면 또 얘기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저하고 얘기할 때는 나는 중장기 투자자 좋아, 좋은 주식 사는 거 좋아하지만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올라가면은 되게 힘들어 하시죠. 네, 힘들어 하시죠. 처음에 살 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사시고 사고 난 뒤에 빠지면은 되게 디테일해지시죠.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요 밑에 제가 여러분들 그 뭐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하니까 영상을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CGN, 삼성전기, LG노트, KMW, 포스코, GNC 에너지, 녹십자, YG 엔터테인먼트, 주도주, 경기민감주, 현대차, SK케미칼, 한미반도체, 바디텍메드, 풍산, STI, SK,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DDR5, 유니온 머트리얼, 알테오젠, HDC 현대산업개발, 삼성전자, 테스, 기타 등등등 종목들을 다 유튜브에 영상을 통해서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약하게 해드린 것도 있고요, 강하게 해드린 것도 있습니다. 내용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건 기존 영상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성공 투자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좀 하루 마무리하고요. 강세 업종이 나오면 그 강세 업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건지 다시 한번 더 되짚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종목도 좀 더 보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